킹더랜드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버튼을 누르면 투명하던 유리창이 갑자기 불투명해지고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의 발전이 인류의 진보랑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기존의 물질에는 없던 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물질을 찾으려고 쫓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단단한 물질들을 연구하는 고체 물리학자 김기덕 박사입니다. 최근에 물질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저자로 참여를 했고요. 계속해서 초전도체나 양자 물질을 포함한 단단한 물질들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물질계의 모든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저는 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모든 자연 현상들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수식이 결국에는 가장 간단하고 근본이 되는 몇 가지 원리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그거를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을 사실 수식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물리는 단순히 수식으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물리학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힘인 거, 중력이나 그런 것들, 양력, 강력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간단한 자연의 원리로 녹여내서 설명을 하는 거를 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 계산하는 것처럼 엄밀하게 표현을 하는 게 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가진 물리적 지식으로 5, 10, 50 이렇게 쭉쭉 더해서 이게 1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을 정말 100% 어떤 원리를 통해서, 저희가 가진 물리 지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비로소 이제 저는 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의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형태의 지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리학이 언제부터 생겼냐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뉴턴부터라고 하죠. 왜냐하면 뉴턴이 어떤 물체의 운동이나 아니면 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이 지식의 체계에서 제가 왜 이 물리학을 되게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물리학자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자연에 있는 힘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능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을 던져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공의 속도나 처음 위치나 중력의 색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끝에 궤적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뛰어가서 공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공놀이를 많이 한 사람들은 공을 던지는 순간 저기 갈 거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이제 물리라는 어떤 지식이 정립이 되는데, 이제 뉴턴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수학적으로 이런 물리 지식이 쌓여가고, 이제 결국에는 양자역학이나 아니면 전자기학이나 이런 데까지 이제 뻗어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자연 현상을 어떤 힘으로 또는 이 추세를 이해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학의 발전이 인류의 진보랑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인류의 진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냐예요. 예를 들어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빛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밤에는 빛이 없잖아요. 근데 빛을 사용하는 거, 또는 어떤 물건을 들 수 없는데 너무 무거워서 기계를 이용을 해서 기계를 드는 거. 우리가 부산까지 갈 수 없는데 하루 안에 원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물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나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정보를 보내는 거, 이것들 모두가 사실은 기술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이해한 거를 기반으로 그 자연을 정말 잘 엔지니어링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빛을 사용을 하는 것도 LED나 백열전구나 물리학적으로 전선에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이라던가 LED에서 빛이 나는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전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인간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물리 현상들이 아주 많죠. 시간이 있으시면 역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발견을 했는지 찾아보면 굉장히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반도체 소자 같은 경우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연구 결과 중 하나고요. 반도체 소자 덕분에 지금 많은 전자기기들이 가능하게 됐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심지어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자가 없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자기 핵자기 공명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NMR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 같은 경우도 이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물리학에서 굉장히 큰 발견 중 하나라서 뭐 노벨상도 받고 이랬던 발견인데, 이런 NMR이 없었으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MRI를 못 만드니까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잘못됐더라도 쉽게 찾을 수 없었겠죠.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초전도체도 정말 사실 신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최근에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물질 중 하나가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 원자 막 하나 정도로 구성된 물질인데, 이 물질은 이제 정말 특이하게 그냥 스카치 테이프 띄는 것만으로도 뭐 단일 원자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원자는 정말 옹스트롱 단위로 작은 건데, 그리고 단일 원자막을 이제 두 개를 쌓아서 뭐 각도를 바꿔가면서 돌리면 이 그래핀에서도 이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 뭐 도핑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초전도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정말 물리학적으로 신기한 것들이 많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하고 또 인류의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공격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자를 한 층 한 층 쌓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돼요, 지금은. 뭐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뭐 산화물 물질을 원자 한 층 한 층 쌓아서 기존의 물질에는 없던 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MB라는 기술, 뭐 몰레큘라 빔 에피텍시라고 원자 빔을 이렇게 쏴가지고 원자를 쌓는 기술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물질에서는 만들 수 없는 뭐 세기의 레이저를 만든다던가, 일반적인 반도체 물질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특징을 갖는 어떤 소자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물질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류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공격자들 굉장히 저는 신기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물질의 재발견 책에도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이제 암흑물질이라는 물질도 있어요. 암흑물질은 사실 우리가 손에 잡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우주는 이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 사람은 이 암흑물질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우주는 이 암흑물질로 꽉 차 있는데 우리는 본 적도 만진 적도 제대로 뭔가 측정이 된 적도 없는 이 물질을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물리적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는 신기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체 물리학 중에서도 이제 양자 물질이라는 군의 물질을 전공을 했어요. 그쪽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양자 물질 연구에서는 분명히 이론으로 예측이 됐는데 아직 관찰이 안 됐거나 최근에야 조금씩 관찰이 되기 시작한 그런 물질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물질을 찾으려고 쫓고 있는데, 퀀텀 스핀 리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제 물질의 자성과 관련된 특징인데 아주 저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양자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스컬미언이라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컬미언이라는 거는 이제 자성을 가진 물질에서 이 안에 마치 어떤 화살표처럼 원자마다 스핀이 존재해요. 스핀은 이제 작은 자석 같은 건데, 이 작은 자석들이 고슴도치 모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특정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스컬미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한 1960년대 정도에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최근에 와서야, 뭐 2010년도 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보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응용 가능성도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이론적으로 예측이 돼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봤고 그 다음에 응용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초전도와 관련해서도 이론적으로 예측됐는데 아직 보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고체 수소예요. 애쉬크로프트라는 이제 물리학자가 수소를 꽉꽉 눌러서 고체를 만들고 더 꽉꽉 눌러서 얘를 금속까지 만들면 초전도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BCS 이론에 의하면 상온 초전도체가 될 거야 라고 했어요. BCS는 사실 저온 초전도체를 굉장히 잘 설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사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요거를 이제 발견하려고 막 뛰어들었고 또 많이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체 수소, 즉 이제 메탈 상태의 수소를 봤다는 보고가 있기는 한데, 최근에 논문 조작, 데이터 조작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 랑아
디아즈 교수의 논문이라서 사실 이거를 이제 약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뭐 의심이 갈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분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얘도 이제 이론적으로 예측이 됐지만 아직 보지 못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론이 뭐예요? 물리학의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학의 이론에 의하면 존재해야 되는 물질인데 아직 저희가 실험적으로 찾지 못한 거예요. 너무 실험이 어려워서 거기까지 구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고체 수소 또는 뭐 금속성을 띠는 수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압을 가해줘야 되는데 이 실험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압력을 세게 가하면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 주변을 뭐 다이아몬드로 잘 감싸고 눌러줘야 되는데 이런 실험 기술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예측이 됐지만 실험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 거죠.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물질을 물리학자가 얘기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물리 법칙을 위배하는 물질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모든 물질들은 물리 법칙을 따라야 되죠. 물리 법칙을 위배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좀 안 되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물질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도 사실 상식에 통하지 않는 물질인 것 같아요. 일렉트로크로마틱이라는 이제 현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에 전기를 가해주면 색깔이 바뀌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물질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전선에 전기를 흘렸는데 색깔이 바뀌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도 있고 피에조 일렉트릭이라는 물질 압전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흘리면 이 물질이 수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팽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반대로 이 물질을 우리가 손으로 막 눌러주면 전기가 발생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물질들도 있고요. 전기를 흘려주면 색깔이 바뀌거나 투명도가 바뀌는 물질 같은 경우는 킹더랜드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버튼을 누르면 투명하던 유리창이 갑자기 불투명해지고 이런 이제 기술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이제 기존에 사용이 되는 기술인데 이런 물질들이 사실 이런 이제 전기로 인해서 투명도가 바뀐다던가 색이 바뀌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세계를 바꾼 물질은 사실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반도체 소자라는 게 어찌 보면 정말 그냥 돌덩이거든요. 그냥 실리콘, 규소라는 이제 돌덩이고 그거를 잘 제어를 해서 이 물질을 정말 잘 사용을 해서 우리 생활에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실리콘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세상을 크게 뒤흔든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리콘 말고도 또 하나 있는데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이 또 이제 세상을 크게 바꾼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갈륨이라는 원소랑 질소가 이제 합쳐진 화합물 형태인데 이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파란색 LED를 만들고 그 다음 요거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사실 그냥 생각을 해보면 왜 그냥 파란색 LED 만든 거 가지고 그냥 파란색 불빛 나는데 왜 노벨상을 받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파란색 LED 때문에 사실 하얀색 LED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조명 백색광 LED죠,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부터 잘 생각을 해보면 모든 조명이 사실 백열전구에서 LED로 바뀌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한 게 파란색 LED예요. 왜 파란색 LED냐면 파란색 LED가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붉은색하고 초록색 LED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색을 조합해서는 백색광을 못 만들거든요. 파란색이 항상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백색 조명으로 LED를 사용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의 어떤 연구자 세 분이 연구를 진행을 한 거죠.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을 연구해서 파란색 LED를 만들자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연구를 포기했는데 정말 끈기 있게 해서 이 파란 LED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 다 백색 LED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말 완벽하게 바꾼 거죠. 그리고 이분은 아직 살아서 연구 활동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물질 하나를 제대로 연구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큰 임팩트를 준 거죠. 그래서 실리콘과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이 두 물질이 정말 세상을 바꾼 고체 물리학의 쾌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 됐으면 하는 물질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되는 것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탄소인데 이산화탄소. 사실은 이제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물리학이라기보다는 화학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고체 연구의 영역에서 이렇게 뭔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물질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열전 물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thermoelectric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열을 주면 전기를 발생시킨다던가 아니면 전기를 흘리면 열을 뺏는다던가 이런 효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사실 전기 활용에 있어서. 이런 에어컨을 이용을 해서 방을 쿨링을 할 때 전기세를 좀 아끼기 위해서 적은 전기로도 쿨링이 잘 되는 그런 물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고체에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아무래도 고체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질의 물리학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리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입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촉근 이론이라던가. 근데 사실 물리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즉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사실은 이 응집물질 물리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체 물리학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고체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대중적으로 조금 매력이 없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질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응용의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나 뭐 촉근 이론 이런 거보단 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많이 소개한 것처럼 사실 재밌는 현상들도 많고 재밌는 물질들도 많으니까 이런 고체 물리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뭐 찾아보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